안녕하세요. 독일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꽂이로 번식 중인 식물들 그리고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는 식물들 근황 한번 보여드리고요. 특히 겨울철에 수경재배 물꽂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식물은 바로 이 뒤에 있는 몬스테라인데요. 이 몬스테라도 수경재배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번식을 할 때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그는 물꽂이로도 번식을 많이 하는데요. 얘가 1년 2개월 정도 전에 물꽂이를 시작했던 거예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몬스테라 번식 4가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카드 하나 달아 놓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했던 애인데요. 이렇게 물꽂이로 키우고 있었는데 1년 넘게 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얘가 원래는 탑삽수예요. 탑삽수가 뭐냐면 이 몬스테라가 자라는 와중에 가장 끝에 달려있는 새 잎을 의미하는데요. 그 탑삽수에는 몬스테라의 새 잎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생장점이 붙어 있어요. 그 생장점이 포함되어 있던 이파리 하나짜리 삽수였는데요. 얘가 진짜 1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6개월 차 됐을 때는 이 생장점 부분이 말라버렸어요. 물러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손으로 다 제거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잎자루에 붙어있던 생장점은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계속 물에다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한 3주 전쯤에 갑자기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또 한 3주 동안 지켜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원래 기근도 하나 없었던 애예요. 지금 뿌리를 보시면 까만색이 아니고 정말 뭐 연두색이잖아요. 아예 이 마디에서 자라나온 뿌리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뿌리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하얗게 벌레 같기도 하죠. 요게 캘러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런 게 먼저 생성이 되고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생장점은 없어져서 아마 이 마디 어딘가에서 새로운 순이 트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몬스테라 수경재배 하는데 몇 달 동안 뿌리가 안 나오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지켜보시면 이렇게 언젠가는 뿌리를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좀 덩치가 큰 몬스테라는 제가 이것도 한 1년 3개월 정도 수경재배로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백질 쉐이크 그 통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담가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요거를 물꽂이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저 안에 이만큼 조그만 마디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잎이 2개 달려 있었는데 그 2개 잎은 지금 떨어지고 계속해서 새 잎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디가 자라나면서 뿌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 뿌리들이 자라날 때마다 물 수위를 조금 높여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을 요만큼만 채워놨다가 그 뿌리가 자람에 따라서 점점 물을 많이 채워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꽉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몬스테라 기근 공기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데 요게 물을 만나면 요 중간중간에 또 점점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잔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로 막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뿌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1년 넘게 지금 물에서만 사는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물론 흙에서 자라는 몬스테라보다 조금 성장은 느리고 이 마디들이 약간 웃자라긴 하지만 흙에 이제 뭐 벌레가 나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수경재배로 오랫동안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는 미원비료 제가 올렸던 그거 미원비료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서 지금 6개월 정도 6, 7번 정도 줬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미원비료의 후기는 이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벵갈 고무나무예요. 저 뒤에 지금 역광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 벵갈 고무나무에 웃자란 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달 전쯤에 가위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펫병에다가 꽂아 두었는데요. 얘도 뿌리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한번 이제 뽑지는 못해요. 얘를 이렇게 뽑으면 이 뿌리들이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조만간에 흙으로 좀 옮겨줘야겠어요.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지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빨리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벵갈 고무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고무나무들도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이 줄기 부분에서 요게 이제 캘러스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얀 벌레 같은 게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서 뿌리를 쭉 뻗어줍니다. 이 상태로 뿌리가 한 5cm에서 6cm 정도 풍성하게 자랐을 때 흙으로 옮겨주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무늬 떡갈 고무나무예요. 요거를 제가 9월 달에 물꽂이를 시도를 했는데요. 가지는 실패했어요. 가지는 결국 죽고 이렇게 입자로 잎만 달린 것들을 물에다 담가 놨는데요. 이렇게 3장을 담가 놨었어요. 요거 하나는 아직까지 뿌리가 안 나오고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 이렇게 큰 잎 2장은 상처도 없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을 똑 떨어뜨려 줬는데 그 단면, 절단면에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무나무들은 이 입자루만 잎꽂이를 해서는 번식을 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해외 여러 유튜버들이나 이제 마니아분들이 요걸로 해서도 이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는 저도 요거를 열심히 한번 키워보고 있어요. 조금만 뿌리를 더 내서 이제 흙으로 옮겨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로덴드론 맥도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잎이 굉장히 크죠. 요것도 이제 번식을 시켜서 이렇게 마디째로 물에다 꽂아 놨습니다. 얘도 이렇게 물에다 꽂아 놓으면 캘러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요것도 하얗게 벌레처럼 이렇게 생긴 다음에 여기서 뿌리를 뻗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좀 여드름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순이 될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가 보이고 검은 이 껍질에 쌓여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커져서 이제 뿌리가 좀 많이 나오면 흙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로덴드론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맥도웰이랑 좀 비슷하게 자라는 그런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요. 이제 얘는 새순이 많이 텄어요. 보시면 이렇게 마디 부분에서 뼈 쪽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얘도 여기서 이제 뿌리가 좀 돋아 나오고 어느 정도 뿌리가 좀 생기면 흙으로 옮겨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 사파이어인데요. 제가 원래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었던 거를 밑둥은 잘라서 흙에 심고 또 위에 부분은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는데요. 이렇게 계속 뿌리가 자라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그대로 물에서 계속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얘는 초코싱고니움이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싱고니움이에요. 그런데 잎이 약간 초코색으로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자라는 싱고니움입니다. 얘도 보시면 지금 한 2주 정도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점 같은 까만 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근이에요. 요거를 물에 담가 놓게 두시면 한 2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까만 걸 뚫고 뿌리가 자라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목베고니아 스노우캡 제가 영상 올리면서 물꽂이 한번 해놨었잖아요. 얘도 한 2주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도 벌써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얘도 조만간 빨리 흙에 옮겨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스노우캡인데요. 얘는 제가 실험 삼아서 마디마디 잘라서 생장점 없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얘 보시면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디에 달려있던 그 새눈이 터서 이렇게 애기 잎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속에 담겨 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디 중간중간에 뿌리들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직은 저 생장점을 가진 애들보다는 뿌리가 조금 적지만 얘도 한 3-4cm 정도 뿌리가 조금 풍성해지면 하나씩 작은 화분에 심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왠지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량으로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파키라예요. 파키라인데 잎에 이렇게 눈꽃이 내려앉은 것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파키라 밀키웨이라는 품종이에요. 밀키웨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파키라랑 다를 건 없고요. 똑같아요. 파키라도 물꽂이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요것도 2주 전쯤에 저기 사랑과 은혜 농장에 놀러 갔다가 사장님한테 제가 쫄라서 하나를 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걸 잘 키워서 또 번식을 해서 하나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얘도 이렇게 캘러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꽂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절단면을 짓이겨지지 않도록 한 번에 싹 잘라주시는 건데요. 사장님이 직접 잘라주셔가지고 아주
절단면이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눈꽃 같은 이런 캘러스가 형성이 됐으니까요. 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뿌리가 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키우는 수경재배 물꽂이 식물들만 보여드리는데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제 여기서 진짜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수경재배 식물들을 여기 보이는 까만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키웠어요. 그러면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옹기종기 모여있고 이제 뿌리가 자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큰 애들 때문에 제가 터득한 이건 꿀팁이에요. 이렇게 저 단백질 통이라든지 이런 페트병, 저 무거운 유리 화병 같은 거를 선반 위에다 올려두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땅바닥에 놔뒀어요. 땅바닥에 놔뒀는데 여름까진 잘 자라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부터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고 뿌리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애들이 갑자기 한 11월 달 정도 돼서부터 갑자기 뿌리를 많이 내리는 거예요. 특히 요 1년 만에 뿌리 내린 이 몬스테라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그냥 귀찮아서 쳐다보기도 싫어서 한번 정리를 못해서 땅바닥에 놔뒀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겨울이 되고 좀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실내에 분명히 이제 보일러가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땅바닥을 만져보시면 따뜻하게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우연치 않게 얘네들이 다 그 배선 위에 이렇게 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 온도가 막 따뜻한 정도는 아닌데 물이 차갑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키우던 애들 물 온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알게 된 것은 물 온도가 조금 따뜻하면 좋다입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미온수를 넣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보일러가 돌아가는 집이라면 물꽂이 수경재배 하실 때 좀 보기는 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렇게 땅바닥 만져보시고, 근데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모든 곳이 따뜻하진 않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줄이 있고 안 따뜻한 줄이 있는데 그 따뜻한 데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을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경재배 물꽂이 겨울에도 잘 자라게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